좋은 일인데 미리미리 좀 와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마스크 좀 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이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주민협의체 이렇게 하는데, 실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뭐 하는 건데 아직 모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경주역 앞에 황호동이요. 황호동에 중앙상가 위쪽으로다 북성로하고 그쪽 편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저희가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받아서 250억을 받아가지고 작년 12월, 2019년 12월 달에 실행 계획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5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무슨 건물을 짓고 돈을 들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거를 하시려고 하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면 돈을 들이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공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경주역 뒤편이죠. 뒤편. 황호동, 성동 황호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올해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어저께 현장 실사를 받았습니다. 현장 실사를 받았는데 그쪽 지역은 이 상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탱크 뒤쪽에 예, 물탱크 뒤쪽이에요. 물탱크 뒤쪽이에요. 거기를 저희가 127억을 신청했습니다. 127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어저께 현장 실사를 나왔고 8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러 갑니다. 다시. 그러면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이쪽 성권지역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주민센터 요 위쪽부터 저 경주여고 담벼락까지, 그리고 이쪽으로다는 북부상가 있는 북부상가 있는 데까지 그 권역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50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실은 이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9월 달에 냅니다. 9월 달이나 10월 초에 냅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면은 내년부터 그 돈을 가지고 이 지역에 필요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사업들을 준비하고 추진을 하게 되는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주민들한테 뭐 한다 그러면 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못 주고, 옛날에는 사유재산에다가 또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수리도 해주고 뭐 상가 한다 그러면 상가 뭐 간판이나 이런 정비도 해드리고 다 해드렸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 해드립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유지를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도와드리는 건 가능한데, 사유지에다 직접 리모델링하는 걸 도와드리든지 그런 건 하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와서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타당성이 평가가 되고 그러면은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공모에 선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땅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유지에다가 돈을 못 넣으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앞으로 이런 땅을 확보할 겁니다. 이래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 땅을 사야 돼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땅을 별로 못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집을 좀 파세요. 이런 얘기를 못 드려요. 이쪽 지역은 지금.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이 안에서 주민들이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도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화랑 아파트입니다. 지금 화랑 아파트요. 화랑 아파트가 70%는 시유지고 30%는 도유지예요. 도유지에서 그래서 그 화랑 아파트를 가지고 뭘 하려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야 돼요. 시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사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원래 도로가에서는 거기 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쪽 지역에 이제 주차난이 상가를 끼고 있는데 주차난이 심하니까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단순하게 그게 한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주차장만 만들어 가지고는 땅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그냥 평면 주차를 했을 경우에 100대 주차가 안 나와요. 1000평 가까이 되는데도 100대 주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LH를 끌어들여가지고요. LH를 끌어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아래층은 지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상생 점포들을 좀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나 주민협의체가 쓸 수 있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 조성하고 그 위에층은 3층부터는 행복주택을 만드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건물을 져가지고 이제 노인계층, 저소득층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한테 지역의 임대료보다 좀 싸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다 건물을 지니까 주차면이 안 나오거든요. 주차면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그럼 지하주차장 만들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차면을 좀 더 확보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계획은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주차장 만들고 그렇게 행복주택을 통해서 행복주택을 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도 들어오고 아래쪽은 이게 이 바깥을 끼고 다 도로거든요. 거기가 화랑 아파트가. 그래서 바깥쪽으로다는 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 좀 동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점포들 젊은 친구들 들어와서 뭐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좀 싸게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점포를 구축해서 지역 활성화에 조금 더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 활성화는 어느 전체를 다 활성화시키지를 못하니까 한 거점을 조금 힘을 키워가지고 그 거점에서 계속 힘이 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사업은 LH가 들어와서 같이 하기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 주에 LH 본사에서 저희 시에 와가지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성건동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외국인 문제예요. 외국인 문제예요. 그래서 외국인 얼마나 살고 계시는지 아시죠? 성건동에 지금 등록된 외국인 수로 다 3,700명 정도 됩니다. 등록된 외국인 수. 성건동 주민이 17,000이 안 되죠? 17,000이 안 되죠. 그럼 최소한 30% 가까이가 외국인이고 그 중에 한 70% 정도가 고려인입니다. 70% 정도가. 그러니까 우즈벡, 키르기스탄, 러시아 쪽에 있는 이 고려인 동포들이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홍보초등학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지역을
지역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외국인들과 원주민들, 거주민들 간에 서로 상호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해소 방법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동대로를 끼고 있는 상권 활성화입니다. 상권 활성화. 근데 상권 활성화가 뭐 인테리어 해놓고 뭐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진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느냐. 그래서 관광객 뭐 얘기도 하시는데, 성건동은 원래 관광객들이 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성건동은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이용을 해주셨고, 근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은 관광객도 올 수 있다예요. 근데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안 하면서 관광객들이 왜 안 오냐, 관광객들만 오면 우리 돈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앞장서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게 주민협의체인데, 이 주민협의체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을 처음부터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던 성건동 어떤 동네였습니까? 응?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응? 좋아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동네에 누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많이 알았었는데, 요새는 점점 누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게 우리의 사실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을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뭘 리모델링하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주셔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활성화는 행정이 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시키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 근데 지역 주민들이 한 분 한 분 다 얘기들 안 하시니까 좀 모이세요. 주민협의체로 다 좀 모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주민협의체입니다. 그 주민이 모여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 하면 좋습니다, 이거 하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이거 하면 우리 지역에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런 거 하면은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건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주민협의체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새마을에도 있고, 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죠. 이제는 발전협의회도 있었죠. 예? 그리고 뭐 바르게 살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청년회도 있어요. 자유방공대도 있어요. 뭐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활동하는 것보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들이 더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는 우리의 목적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같이 끄집어내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대표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협의체는. 그것보다는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이거 하면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이셔야 되는 거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왜? 그래야 더 많은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주민협의체에 모여서는 그럴듯한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왁자지껄하게 떠들면 돼요. 사실은. 나도 한마디 할 게 있어. 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옆에서 그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주민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
저희가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주민협의체에 내가 활동을 하겠다라고 가입 신청서를 내신 분들이 사실은 40여 분 돼요. 40여 분 되는데, 근데 저희가 뭘 잘못한 건지 신청서만 내놓고 관심을 안 가졌어요. 관심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쉽지 않구나.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설사 공모사업을 따낸다 하더라도 억지로 어떤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 맞춰가지고 따낸다 하더라도 과연 이 돈이 효율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쓰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참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됐든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 그 주민협의체에서는 크게 5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5가지 일을.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도시적 리들 사업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모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더 잘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 모이셔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지역에 성건동에 필요한 문제점에 따라서 사실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분과들을 만들어내요. 분과들. 우리는 상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상권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상인 분과 만들읍시다. 어떤 사람들은 저 외국인 때문에 집에서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외국인 분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논의 좀 해보자,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분과들을 만들어서 의견을 끄집어내는 게 두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업 제안이에요. 단순하게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 누가 할 건데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각자가 역량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심을 더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끄집어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돈을 끌어오는 것이 사실은 주 업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거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일이지, 저희가 돈 가져와서 저희가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하면은 주민들은 필요 없는 사업을 해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은 돈 낭비하는 거거든요, 아까운 세금을. 그래서 한 푼이라도 지역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이거 다른 지역에서 사실은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진 분과들을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사실은 나열했는데 뭐 소상공인 분과도 있고요, 청년 분과도 있고, 우리 골목길 좀 어떻게 만들 거야? 골목길 조성 분과 이런 것도 만드셔도 되고, 이 동네에 사실은 누구한테 집수리 맡기면 돈 많이 드니까 우리끼리 집수리 한번 하자. 그래서 뭐 집수리 분과 내지는 뭐 빈집 정비하는 거 이런 분과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안에 우리 성관동 안에 골목길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도심 정원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꽃밭 속에서도 살 수 있게 하자 하는 뭐 그런 도심 정원 분과.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들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취약계층 분과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다문화 분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우리도 같이 일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좀 창출해보자 라고 했을 때 사회적 경제 분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고령자들도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서비스들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런 지역사회에서 돌봄 효과, 돌봄 분과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더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까요? 나이를 먹으신 분들이 더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까요? 네?
노인요, 나이 드신 분들. 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취약계층 말고는 도움보다는 줄 게 많으세요. 지역을 위해서 줄 게 많으세요.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살아온 경험, 예?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한 역사 이야기, 줄 것들이 많은데 자꾸 받으려고만 하세요. 주민협의체에서는 누구한테 뭘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내가 주민협의체에서 뭔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서 오래 장사를 하신 분들은 힘들어도 좀 나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새로 막 오픈한 데이 있잖아요. 지금 아작나 있어요. 아주. 응? 그러니까 오래 장사를 하신 분은 그만큼 단골 고객도 있고 나름대로 관계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와요. 응? 근데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힘들어가지고 망해서 떠나버리면 거기는 비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면 누가 와서 채울까요? 잘 안 채워요. 왜? 하나 망해서 나오고 하나 망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더 안 들어옵니다. 지금 저기 중심상가, 예, 시내 중심상가요. 반이 비어 있어요. 반이. 점포들이 반이 비어 있습니다. 안 들어와요. 왜? 나도 망하니까 들어가면. 응? 그러니까 사실은 비워놓지 않는 게 우선 최우선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을 비워놓으면 더 빨리 망가지잖아요. 우리가 집을 맨날 쓰잖아요. 쓰면은 그 집이 오래 버텨줘요. 마찬가지로 지역 상권이나 지역도 자꾸 망가지면 비어지면 살리기가 그만큼 더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동참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꺼이 오늘 오시지 않은 분들 아니면 신청서 내고 안 오신 분들 다들 좀 한 분이 한 사람씩만 더, 두 사람씩만 더 잡아가지고 오신다면은 조금 더 주민협의체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시고요. 시내 상권이 왜 자꾸 죽어요? 네? 시내 상권이 왜 자꾸 시내 상권, 중심상가 상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냐고. 네? 왜 자꾸 죽냐고. 사람들이 안 가니까 죽죠. 사람들이 안 가니까. 아니 요즘 신도시가 많이 생기니까 네. 거기서 상가가 많이 이제 생기니까 시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내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시내 나가서 살 게 없거든요. 시내 나가서 살 게 없어요. 죄송스러운 말씀 더 드릴까요? 옛날에는 네. 상가 그거 들어가려면은 예. 권리비 옷으로 말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좀 물건 같은 것도 비싸게 팔고. 그때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선택할 때가. 딴 데 갈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갈 데가 많아요. 사실은 갈 데가. 근데 거기 물건도 별로 없고 가면 친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길 왜 갑니까? 친절하진 않아요. 네, 친절하지 않죠. 뭐안 사고 오면은 네. 뒤에가 욕만 해요. 그렇죠. 물어보고 살이다는 그러니까 될수 없다. 시에서도 좀 몇 년째 계속 친절 운동해야 된다, 친절 운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 관심이 없는데요, 거기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상가 쪽에 들어가보면 7시 넘었잖아요. 지금 여름이니까 조금 낫죠. 겨울 같은 때는 5시 반이면 벌써 사람들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8시만 되면 중앙상가 쪽에, 상가 쪽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어요, 사실은. 그거 살린다라는 게. 거기보다는 이 성범동이 훨씬 더 좀 그래도 쉬울 거예요.
거기보다는 성건동에. 여기는 땅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황호동 보니까 처음에 황호동 땅값이 동성로 쪽은 평당 1,000만 원이 넘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당 1,000만 원이 넘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요? 그랬더니 97년도 그때 1,200, 1,300까지도 갔었다 평당. 응? 근데 지금 땅값 얼마인지 아시죠? 황호동에? 응? 저희 도시생 사업한다고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는데 그 도시생 사업 선정되기 전에 도로변이 평당 400이 안 했어요. 400을 안 했어요. 지금 좀 올랐어요. 근데 지금 황남동의 땅값 얼마인지 아시죠?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천만 원.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2,600만 원에 팔 땅도 있어요. 도로변에 2,600만 원까지. 제가 한 3천만 원은 때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황남동 3천만 원은 때리다가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요. 성건동은 땅값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응? 근데 땅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는 뭐죠?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의 차이예요. 사람들이 오는 데는 무조건 땅값이 올라요. 그래서 내 이익보다는 이 지역을 살리는 걸 같이 좀 머리를 맞대자. 그게 주민협의체의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왜? 이 지역이 살잖아요. 그럼 다 나한테 득이 돼요. 이 지역에서는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물값 임대료 올라갈 거고요.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조금이라도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떤 주거적인 측면에서 쓰레기도 좀 제대로 정리하고 외국인들하고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 여기가 좀 밤에도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깨끗한 동네가 될 거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안 와서 우리 아무것도 안 된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최우선은 저 황호동 이 상권이 죽었으니까 거기를 했지만 여기가 지금 살려야 될 곳 중에 이 꼽히는 지역이에요. 살려야 된다 여기를. 그렇지 않으면은 경주시 전체 지금 시내 전체가 뒤어져요. 시내 전체가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건동이 괜찮아요. 시도가 피고가 성동 파트에서 조금 많이 들어. 그러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좀 살립시다 같이. 더 망가지기 전에. 네?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